김지수. 내가 한때 누구보다 아끼고 예뻐하던 며느리. 그 아이가 지금 내 집벽을 부수고 있는 것이다. 그 순간 내 안에 배신이라는 단어가 번개처럼 스쳤다. 대체 왜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나는 며느리에게 달려들며 소리쳤다. 야, 이 미친 것아. 안을 들여다보면 편하기만 한 인생이 있을까? 내 인생도 녹록치 않은 세월이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는 아들과 둘이 세상에 남겨졌다. 식당이고 공장이고 쉬지 않고 일했다. 내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버텨온 세월이었다. 그러다 드디어 평생의 꿈이었던 내 집을 마련했다. 경기도 외곽의 주택이었다. 세상을 통째로 얻은 것 같았다. 햇빛이 낮게 깔린 그 마당을 처음 밟았을 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 이제 좀 편히 살아도 되겠구나. 그 집을 산 뒤로 이상하게 일이 술술 풀렸다. 일을 못 구하던 아들이 취직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다며 지수를 데려왔다. 말투도 조심스러웠고 예의도 바르고 눈빛도 참 단아했다. 결국 지수가 며느리가 되었을 때 우린 누구보다 따뜻한 엄마와 딸 사이가 되었다. 이웃들과의 생활도 평온했다. 세 채가 벽을 공유하며 붙어있는 구조이다 보니 문만 나서면 서로의 마당이 이어져 있었다. 밥때가 되면 누군 김치를, 누군 된장찌개를, 또 누군 부친전을 가져왔다. 평생 허리 굽혀 일하다가 이런 여유와 관계의 행복을 느끼는 게 좋았다. 특히 옆집 언니랑은 마음이 잘 통했다. 우리들의 대화는 자식 자랑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언니는 해외 이민 간 아들 며느리가 보내준 옷이라며 매번 입고 나와서 자랑했는데 계속 반복 자랑을 해도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나는 이런 관계의 행복이 내 인생에 스며듦이 때로는 감동스러웠고 영원히 이어지리라 믿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지수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창고방으로 들어가고 창고 안에서 소곤거리는 소리도 언뜻 들리는 듯 했다. 처음엔 전화겠지 했지만 점점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아들이 출근하면 지수는 창고로 들어가 한참 동안 나오지 않았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떨쳐지지 않았다. 답답함을 견딜 수 없어 옆집 언니에게 털어놓았는데 그 언니는 오히려 내 의심에 기름을 부었다. 남자가 생긴 거 아냐? 아니면 혹시 돈 문제로 어디 몰래 연락하는 거 아냐? 그 말에 나는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의심이 심해지자 공포가 밀려왔고 나는 결국 지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했는데 그 대꾸 없는 침묵이 나를 더 미치게 했다. 말을 해야지. 왜 그러는지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끝끝내 머리만 숙이고 있는 지수를 보자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결국 소리를 질렀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진호도 내 얘기 들으면 너 편을 들지는 못하겠지?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문을 닫으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만약 내가 끝까지 내쳤다면 다음 날 경험할 일들을 피할 수 있었을까? 그날 저녁 진호가 퇴근하자마자 나는 진호를 붙잡고 지수 얘기를 시작했다. 그러자 진호는 조용히 말했다. 엄마, 지수 그런 애 아니에요. 아들의 대꾸에 나는 속이 더 뒤틀렸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진호가 출근하는 걸 보니 둘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사이가 좋아 보였다. 도대체 남편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렇게 태어난 거지? 몇 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이웃들과 점심을 먹고 집으로 들어설 때였다.
창고방 쪽에서 굉음이 들렸다. 나는 심장이 내려앉았고 후다닥 창고 쪽을 보았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 지수가 망치로 창고 벽을 부수고 있었는데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내리치고 있었다. 지수야, 너 뭐 하는 거야? 나는 놀라서 지수를 잡았다. 그러자 그 얌전하던 지수가 엄청난 힘으로 나를 밀치며 말했다. 어머니 좀 제발요. 지수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고 벽을 부수는 짓을 멈추지 않았다. 처음 본 지수 모습에 너무 놀라 잠시 머리가 하얘졌지만 지금 내 집이 망가지고 있었다. 지수를 벽에서 떼어내고 싶었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지수를 다시 잡아 끌어당겼다. 지수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아이가 있어요. 나는 얼떨결에 지수를 밀쳐내고 부서진 틈을 들여다봤다. 벽 너머 우리 창고와 창고 사이 공간. 작은 얼굴 하나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 겁에 질린 눈, 팔에 가득한 시퍼런 멍. 내 온몸이 얼어붙었다. 지수는 아이를 끌어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달랬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이의 작은 손, 지수의 떨리는 어깨, 부서진 벽 모든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이번엔 내가 떨며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 아이는 누구고? 지수는 그동안 이상했던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한 달 전이었어요. 창고방에 뭐 좀 걸어야 해서 벽에 작은 구멍을 뚫었어요. 그런데 그 구멍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잘 안 들렸어요. 바람 소리인가 착각인가 싶었죠.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창고에 갈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렸어요. 점점 아이 울음소리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옆집 문만 두드리고 돌아갔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뭐, 옆집, 언니네 집을 신고했다고. 갑자기 지수가 입을 다물었고 나는 지수를 다독이며 말했다. 아니 너무 놀라서 그래 미안 계속 얘기해. 소리만으로는 영장 못 받아요 하고 경찰은 돌아갔어요. 옆집 할머니는 문도 열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아이가 죽은 건 아닐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안 계실 때마다 최대한 조심하며 벽을 계속 뚫었어요. 구멍을 조금씩 넓히면서 안을 들여다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보게 되었어요. 처음엔 확실하진 않았어요. 실루엣이 보였는데 갑자기 지수가 말을 멈추고 울먹이기 시작했고 결국 한참을 운 후에야 다음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다시 말을 시작한 지수는 비장함 흐르는 얼굴로 말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아이를 바라고 바래도 와주지 않아. 애타는 사람도 있는데. 나는 순간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다. 그렇다. 우리 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이 다 되도록 아직 아이를 얻지 못했다. 지수가 말을 이었다. 저는 확신했어요. 그 실루엣이 아이일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음식을 넣어줬어요. 어머니께 들키지도 않아야 하고 계속 구멍을 넓혀야 했어요. 너무 무서워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분이 옆집 할머니잖아요. 제 말보다 그분을 믿으실 것 같았어요. 어머니 혹시 들으셨어요? 옆집 할머니 이사 가신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얘기 듣자마자 벽 부수는 것 외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경찰이 다시 출동했다. 이번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옆집 언니는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나는 갑자기 지수에게 했던 행동들이 생각났고 더듬거리며 사과를 했다. 지수야, 널 의심했던 거 미안하다. 내가 널 믿어줬어야 했는데 많이 섭섭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사실 저 어머니가 혼내셔도 머릿속에 그 아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서운할 겨를도 없었고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오히려 내 입장을 생각해서 말을 이쁘게 해주는 그런 며느리가 지수였다. 그런데 내 재산 빼돌릴까 바람필까 걱정했던 내가 부끄러워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날 저녁 진호에게 그간의 일들을 말해주었다. 진호는 지수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10년 넘게 아이가 없는데 인연이 없다 생각하고 살자. 더 이상 마음 쓰지 말고 우리 세 식구 서로 더욱 사랑하며 살면 되지. 진호의 말에 지수는 눈물을 글썽였고 왠지 모를 죄책감이 든 나는 아무 소리 못하고 뻘쭘하게 있었다. 그리고 후에 언니의 소식을 들었다. 언니의 아들 부부는 해외 이민 가기 전에 아이를 언니에게 부탁하고 그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고 했다. 처음엔 자신도 손주가 이뻐서 잘해주었는데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점점 아이를 향했다고 했다. 며칠이 지났고 나는 그 일을 되짚어 보았다. 한 생명을 살릴 생각만 했던 지수. 돈 빼돌릴까 걱정만 했던 나. 그런데 아니, 꼭 그렇게 벽을 부숴야 했나? 한쪽 벽 다 공사해야 할 텐데 돈이 도대체 얼마나 들까? 아이고 두야. 여러분이라면 이런 며느리에게 어떤 말을 건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삶에도 오해했던 가족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